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불타는 토요일인데 9시간 수업 끝나고 뭐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가장 고민이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우선 이 영상은 승무원을 준비하는 분들, 그리고 일반 기업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제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스튜디오 테디 학생들에게도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이고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 사실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한다고 하면 서류 합격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기출문제를 찾고 거기에 좀 급하게 답변을 다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서류 합격 후에 혹은 그때 다 돼서 준비를 막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 준비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루고 하면서도 이걸 얼만큼 해야 하나 라는 그런 고민이 정말 많을 거라는 거죠. 사실 토익이나 중국어나 이런 어학 성적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있으니까 목표한 점수를 달성하면 사실 끝입니다. 그런데 우선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합격 불합격 과정에서도 무언가 객관적이기보다는 조금 주관적인 경우도 많고, 내가 아무리 면접을 잘한다 하더라도 100명 있으면 100명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가 어렵죠. 사람마다 보는 부분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이 면접 준비를 얼만큼 해야 하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보통 건강이 나빠져서 갑작스럽게 할 수도 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설렁설렁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건강을 위해서 최소한 내가 이런 자기 만족과 함께 설렁설렁 운동을 하는 타입입니다. 진짜 제대로 운동 한번 해보자, 목표를 한번 가지고 부셔보자 라는 분들은 어떨까요? 그 목표가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누가 봐도 멋지고 괜찮은 그런 참 단련된 몸, 그리고 평생도록 기억에 남기고 싶은 이런 정말 완벽한 순간, 그 정도, 예를 들면 바디 프로필 촬영, 이런 것들이 버킷리스트이자 여러분들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그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몸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런데 바디 프로필을 촬영할 정도다라면 저는 정말 대단하고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뭔가 어려움을 이겨낸 정말 대단한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본인의 몸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 같고,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어떤 체질인지, 어떤 식단을 해야 되는지, 어떤 운동으로 어떠한 근력 운동을 해서 얼만큼 내가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부분적으로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고 또 누가 봐도 멋지다라는 그 몸을 만들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바디 프로필 촬영까지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든 모르겠습니다. 한 달이던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정도 목표치를 채우고 나면 그렇게 바디 프로필 대회 나갈 수준 정도까지는 그렇게 운동을 하지는 않죠. 왜냐면 그 바디 프로필 촬영하기까지가 너무 극심하게 힘든 고통의 순간일 거니까 아무래도 느슨해지는, 여유롭게 운동을 즐기는 그런 시간도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쉬었다고 칩시다. 물론 근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위에 지방이 덮이고 살이 덮일 거예요. 체중은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게 진짜 모습일까요? 망가진 걸까요? 이때까지 했던 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까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 몸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식단으로, 어떠한 체질 개선을 통해서 운동을 얼만큼 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 그렇게 실천에 다시 옮겼을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본인의 숨겨져 있던 근육을 볼 수 있고, 물론 그때 전성기 시즌에 100%까지는 아니지만 7, 80%까지는 거뜬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저는 면접 준비도 이렇게 무언가 바디 프로필 이런 것처럼 뭔가 확고한 목표치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기업 면접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공백기가 있더라도 나중에 분명히 써먹을 수 있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기출문제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문제에도 정확하게 답변을 잘 해낼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면접에서 목표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뭐 주어진 질문에 완벽하게 외운 답변을 그대로 내뱉어내는 그런 웅변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가 결국에는 나의 성격, 성향, 그리고 뭐 경험, 장점, 강점들 이런 것들을 내 직무에 가장 잘 어울리게 연결을 하는 그 스토리텔링, 그 컨텐츠를 만드는 걸 어떤 질문에서도 해낼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우리 면접 준비의 목표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면접을 통해서 내가 참 괜찮은 지원자를 넘어서 그 직무에 어울리는 지원자를 넘어서 굉장히 잘할 수 있다까지 보여주고 증명하는 그 대화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면접 준비를 열심히 했다면 뭐 현존하는 그런 기출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뭐 여유롭게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답변을 몇 개를 뭐 얼마나 오랜 시간 준비를 했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의 결과만 보면 된다 생각합니다. 딱 두 가지 기준으로요. 앞서 말씀드렸던 현존하는 기출 문제를 얼마나 여유롭게 그리고 그 질문에 딱 어울리게 답변을 해내는지 그냥 그 질문마다 본인의 경험 가지고 있는 내용 컨텐츠 스토리텔링을 쫙 풀어낼 수 있는 그게 바로 첫 번째 기준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실력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에 만든 답변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질문의 답변 소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질문에 그 소재를 이용해서 얼마나 그 질문에 어울리는 답변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게 된다면 여러분 면접 준비 실력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무원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한 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다 칩시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답변을 만들었어. 어떤 답변이 있다 칩시다. 그렇다면 본인의 강점을 물어봤을 때 그리고 뭐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뭐 어떤 걸 중점적으로 작성하셨나요? 그리고 본인이 왜 승무원에 어울리는지 그리고 본인은 뭐 승무원이 된다면 뭐가 가장 자신 있냐 뭐 살면서 가장 잘한 일 등 이런 다양한 질문인데 본인이 아까 만든 그 답변을 소재로 삼아서 새로운 답변으로 탈바꿈을 바로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오른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면접이 99% 완성이 된 겁니다. 이건 굉장히 듣기에는 쉽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말로 안 된다는 거. 그게 문제고 그게 면접을 못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혹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면접 준비 왜 해야 하냐. 그냥 뭐 즉석으로 있는 이야기 그대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면접 준비를 한다는 건 외운 답변을 우연히 그 질문이 나와서 아싸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대로 달달달 외우기 위한 그 웅변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인이 면접 답변을 준비하지 않고도 답변을 잘한다면 그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언변이 뛰어난 말을 잘하는 사람일 거고 그리고 그 이전에 본인의 경험과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면접 준비를 통해서든 또 다른 경험을 통해서든 분명히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그냥 하는 말이 답변이 됩니다. 정답변, 정확한 답변이 된다는 거죠. 왜? 내 이야기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우린 그냥 답변을 하게 되죠. 그냥 말을 계속 이어가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횡설수설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내가 전달할 수 있는, 포인트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혀 전달이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했던 경험도 까먹는 경우가 많고 이게 중요한 경험인지 좋은 경험인지 나쁜 경험인지 이걸 어떻게 말로 풀어내야 되는 건지 그냥 장면 설명을 하면서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딱 한 프레임 안에서 답변을 쫙 뽑아내고 그 답변 한 답변만 들어도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와닿고 이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걸 배웠고 어떤 걸 경험했고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정리하고 다시 한번 말해보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접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탐구하는 과정, 나를 어필하는 과정,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 이런 모든 부분들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랑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최소한 생각하고 정리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활용하는 거랑은 여러분 일단 답변의 여유나 스토리텔링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뭐 면접을 깊게 공부한 사람들은 결국엔 뭐 면접은 대화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화가 우리 그냥 일상 대화처럼 한다고 그게 뭐 좋은 대화, 좋은 답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경험과 경력이 풍부한, 그리고 뭐 한 분야의 전문가랑 대화를 해봤다 칩시다. 그때 대화의 깊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와, 이런 걸 배우고 대단하다, 나도 존경하고 싶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이미 수많은 걸 경험했고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수도 없이 나누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깊이가 다른 겁니다. 몇 마디만 하더라도, 그냥 새로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녹아드는 거죠. 내가 말을 하면서, 경험하면서 활용할 줄 아는 거죠.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강의를 할 때. 그래서 생각보다 나에게 있어 전문가가 되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적어도 최소한 3개월은 훈련하고 다양한 좋은 습관을 만들고 경험을 정리해서 본인의 이야기에 녹여내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한 분들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드리자면,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공든탑이 정말 뭐 튼튼하다면 쓰러지지 않을 수 있겠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열심히 했다고 무조건 우리의 그 노력이 공든탑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미친 듯한 노력과 이런 시간들이 투자됐을 때 그때 공든탑이 되는 거죠.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바디 프로필 촬영 이런 것 정도로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늘 열심히 하는 그 어느 정도 선에는 항상 공든탑이 아닌 모래성이 됩니다. 그 모래성을 지키고 더 쌓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매일매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생각해보세요. 비가 내리기도 하고 태풍, 바람이 불기도 한데 그걸 한동안 방치해두고 그 모래성을 가만히 둔다면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게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매일매일 보면서 어떤 곳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보수하고 다시 그 모래성을 단단하게 쌓고 뭐 콘크리트, 시멘트도 부어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공든탑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어정쩡하게 준비를 하고 이걸 방치해둔다면 원점으로 회귀하게 될 거고, 그 방치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어정쩡하게 노력했던 그것마저도 의미 없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면접 최종 합격할 때까지 무조건 면접 준비하고 공부해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야죠. 면접은 여러분 살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배워둔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준비할 때 이런 미친 듯한 그 노력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공든탑이 됐고, 그 공든탑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와줍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리고 저는 그 공든탑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모래성이 아니지만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관리, 보수, 그리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더 공든탑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고 의지하고 기댈 테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취뽀를 했을 때 혹은 뭐 실패를 하던 남아있는 게 토익 성적만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하는 이런 나에 대한 인생에 있어서 그런 전문가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대충 이만큼만 하지 말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정도로 마인드로 다가가십시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